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를 설정하는 방법과 뷰포트의 상태를 설정하는 비주얼 스타일, 그리고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이전 강좌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전 작업에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씬, 즉 프로젝트를 생성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엔 새로운 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메모장 모양의 New Scene 버튼을 클릭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버튼에서 New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보죠. 현재 작업한 이 씬, 즉 프로젝트를 저장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아예 취소를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이라면 저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은 학습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Don't save 있고요. 자, New Scene 창이 열리는데요. New Scene 창은 이전 씬에 사용이 됐던 오브젝트나 하이어라키,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진 씬에 그대로 상속하고자 한다면 해당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가령 지금의 T포트를 새로운 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Keep Object and Hierarchy를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 씬에서 사용했던 오브젝트나 하이어라키에 대해서는 상속하지 않고자 한다면 New All을 통해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New All을 선택한 후에 OK를 해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새로운 씬이 만들어졌고요. 먼저 그리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리드는 오브젝트의 크기, 즉 공간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평면 뷰인 탑 뷰, 레프트 뷰,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는 이와 같이 평면적으로 나타나고요.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역시 원근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3D Max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리드의 한 칸, 즉 한 간격은 10cm로 사용이 되는데요. 만약 지금의 그리드 간격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면 풀다운 메뉴의 툴 메뉴에서 그리드 앤 스냅, 그리고 메뉴에 있는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을 선택을 한 후에 홈 그리드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드 디멘션에 그리드 스페이싱이 있는데요. 현재 10cm로 되어 있죠. 여기서 원하는 간격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드, 즉 3D Max에서 사용이 되는 기본 단위를 센티미터가 아닌 밀리미터나 인치 등으로 새롭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엔 그 방법 살펴보죠. 커스터마이즈의 유니트 셋업으로 들어가 봅니다. 유니트 셋업 창이 나타났고요. 자, 여기에서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단위가 있다면 원하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가령 매트릭을 체크를 해준다면 미터나 밀리미터, 센티미터 혹은 킬로미터 등으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위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그리드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지금 이 그리드를 숨기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다시 나타나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각 뷰포트 좌측 상단에 보면 플러스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뷰포트에 해당되는 이름, 그리고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그 상태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뷰포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플러스 모양의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메뉴에 있는 맥시마이즈 뷰포트를 사용하면 해당 뷰포트가 풀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단축키로도 사용을 해 봤었죠. 자, 리스토어 뷰포트.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쇼 그리드가 있습니다.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단축키는 G키가 사용되는군요. 지금의 이 메뉴를 통해서 그리드의 모습을 숨겨놓거나 다시 보여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해제를 하면 이렇게 그리드의 모습이 사라지죠. 다시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각 뷰포트를 보면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세 가지 색상의 엑시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방향에 해당이 되는 축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빨간색은 X축이고요. 파란색은 Z축, 그리고 초록색은 Y축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의 이 축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오브젝트가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엑시스와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는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티포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티포트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만들어지는 오브젝트의 색상은 랜덤하게 바뀌어지는데요. 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구분하기 쉽게 해주는 3D Max의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보면 오브젝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Alt 키 그리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동을 해서 조금만 줄여주고요.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회전을 해보니까 회전이 될 때 축 또한 같이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위치를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의 축은 엑시스라고 하지 않고요. 피벗이라고 합니다. 피벗. 자, 이 두 엑시스와 피벗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비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타일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버튼인데요. 클릭해보죠. 비주얼 스타일에서는 해당 뷰에 대한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퍼스펙티브 뷰로 되어 있고요. 만약 지금의 이 퍼스펙티브 뷰를 탑 뷰로 바꾸고자 한다면 탑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탑 뷰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텀으로 바꿔주면 아래에서 위로 보여지는 그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로 하면 역시 정면에서 보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처럼 뷰포트의 상태를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단축키는 해당 단축키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뷰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위쪽은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는 카메라를 생성을 했을 때 카메라에 대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라이트는 조명이 만들어졌을 때 역시 해당 조명을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기본 뷰 상태인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Alt 마우스 중간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홈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어피어런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현재 리얼리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얼리스틱은 최종 렌더, 즉 작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 사용이 되는 이미지, 즉 상태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맨 위에는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리얼리스틱. 그 아래는 쉐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쉐이드 타입은 음영 처리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의 모습을 부드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좀 풀 화면으로 한번 봅니다. 맥시마이즈 뷰포트. 됐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컨시스턴트 컬러. 이 모드는 광원과 상관없이 원색으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광원을 사용할 때 그림자 역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엣지 페이스는 오브젝트의 면의 가장자리만을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패시트는 오브젝트의 면을 표현을 해줍니다. 작업의 편의상 정확한 형상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히든 라인은 오브젝트의 엣지 중 보이지 않는 뒤쪽 부분의 엣지는 표현이 되지 않게 해주는 모드이고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은 오브젝트의 모습을 와이어 즉 선의 형태로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리소스는 가장 적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는 오브젝트의 모습을 가이드라인은 가장자리만 표시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는 오브젝트의 모습을 점토 색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주로 캐릭터 모델링 작업 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밖에 스타일라이즈가 있는데요. 스타일라이즈는 총 7개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오브젝트를 연필로 스케치하거나 잉크 및 파스텔 등의 다양한 예술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연필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컬러 펜슬은 컬러 형태의 연필, 그리고 잉크는 잉크로 그려진 그림, 그리고 컬러 잉크는 색상이 있는 잉크, 그리고 파스텔이나 테크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컴퓨런스 메뉴에서 맨 아래 컨피규어가 있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죠. 뷰포트 컨피규레이션 설정 창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뷰포트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 스타일에 대해서는 렌더링 레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는 방식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밖에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탭으로 이동을 해보면 뷰포트에 백그라운드를 불러와서 적용을 한 후에 그 적용된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 해당 강좌에서 실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레이아웃은 기본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세이프 프레임은 뷰포트에 사용이 되는 세이프 영역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스트링 웨이스는 디스플레이 옵션을 통해서 뷰포트에서 사용이 되는 아이콘의 크기나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뷰 큐브를 통해서 뷰 큐브의 크기와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뷰 큐브 사이즈를 스몰이 아닌 라지로 해놓는다면, 그리고 어플라이,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크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그 밖에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와 리전, 스태티스틱스를 통해서 뷰포트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뷰포트의 상태, 그리고 오브젝트를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비주얼 스타일과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